자, 이제 비열과 열량입니다. 열량은 이제 비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열량 구하는 식이 쭉 있습니다. 이거 하시고. 일단, 비열은, 이것도 공학 단위가 있어져 있는데, 공학 단위는 단위 중량당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간 열이에요. 어떤 물질. 근데 물의 비열을 1입니다. 이것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입니다. 물은 1kcal가 돼요. 1kcal의 그 정의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을 1kg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들어간 열량인데 1도씨라고 하는 것은 15도씨 비율이에요. 15도씨.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올리는데 들어간 열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르 비율을 1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얼음은 0.5가 됩니다. 0.5. 그리고 이 BTU라고 하는 이 단위도 BTU도 이 정의예요. 정의. 물 1파운드를 1도F 올리거나 내리는 데 들어간 열이고 CH도 이게 정의예요. 정의. 1파운드가 중량이죠. 퍼스라는 얘기죠. 1파운드의 무게를 1도씨 올리거나 내리는 데 들어간 열이다. 근데 이제 SI 단위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4월 19일인가 1kcal가 돼요. 4.19kJ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kJ per kg K인데 이때 킬로하면 매스죠. 매스, SI 매스고 이때 킬로하면 퍼스 공학단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의 비열은 보통 물보다 2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비열이 여기서도 비열이 이 온도차하고 반비례하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하고 비열이 작을수록 얼음 비열이 반이기 때문에 물에 온도는 똑같은 열을 집어넣을 때 온도는 2배 올라가죠. 빨리. 단위 똑같아요.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 도시나 BTU per pound 도F나 CH per pound 도시나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열의 단위인데 이건 우리는 둘 이걸 쓰죠. 공학 단위에서. 이건 이제 영국 공학 단위에서 쓰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4.19 하면 이제 2.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SI 단위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증기 비열은 0.441입니다. 이렇게 돼요. 공학 단위에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똑같아요. 이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값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0.441에다가 4.19 곱하면 1.85 됩니다. 이게 SI 단위의 수증기 비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또 공기의 비열은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인데 우리는 정압비열만 쓰고 있습니다. 공기 조화는 다 정압 상태이기 때문에 정적이란 것은 실내를 완전 밀폐해서 공기가 전혀 출입이 없을 때는 정적이지만 실제 난방이나 냉방할 때 창문 사이나 문틈으로 이렇게 공기 유동이 있기 때문에 정압 상태입니다. 정적비열은 연력학에서는 쓰지만 우리 공기조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24가 되고요. 이런 단위 똑같지만 0.24에다가 4.19 곱하면 1.01이 됩니다. 4.01 곱하면. 그래서 이건 SI 단위죠. 매스나 퍼스를 생략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실제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현열량 구하는 식은 센서블리티는 공학 단위에서는 중량, 비열, 온도차입니다. 중량, 비열, 온도차를 쓰고요. 왜냐하면 비열의 단위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량을 곱하고 온도차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떠나서 이 비열의 개념을 알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SI 단위에서는 이건 공학 단위, SI 단위에서는 질량 곱하기 비열 온도차입니다. 왜냐면은 비열의 단위가 질량당 1K, 절대 온도로 1K죠. 켈빈 온도나 섭씨 온도나 온도차는 똑같기 때문에, 주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하고 온도차를 곱하면 뭐 섭씨 온도차든 절대 온도차든 곱하면은 현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더라도 비열의 개념 알면은 알 수 있다. 어차피 단위는 주어지니까 문제에서. 자멸 연구하는 식은 레이턴트 히트는 공학단에서는 이게 감마 1' 이게 자멸입니다. 자멸. 음고 자멸이든 증발 자멸이든 자멸이죠. 그래서 이 중량에다가 단위 중량당 자멸량 이게 이제 얼음의 융해자면 80이다. 100도의 수증기 자멸은 뭐 539다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I 단위에서는 질량 곱하기 자멸입니다. 자멸도 이제 여기다가 4.19 곱하면 2단이 나오겠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 자멸은 우리가 100도씨 증발 자멸 혹은 응축자멸 539고요. 공학 단위로. 그 다음에 SI 단위가 4.1868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2257이 됩니다. 킬로줄 퍼 킬로 하면 된다. 여기 있네요. 이게 매스면 매스, 이게 잘못된 매스. 매스인데 퍼스로 됐네, 이게. 또 영도시 증발 점은 597입니다. 이게 왜 크냐 하는 이유도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1868 정확하게 곱하면은 2501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 뭐 4.1 곱하면 SI 단위의 열량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영도시 물의 응고 자멸은 80인데 정확하게 79.68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18을 보면 335가 됩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이 뭐 글쎄요, 뭐 하나만 알아도 요거만 알아도 되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외웠죠. 이런 걸 많이 외웠으니까 여기다가 뭐 4.1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kcal는 4.19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공기 조화에서 이제 공기 부하 계산할 때 공기의 이제 현열 부하와 자멸 부하, 공기 현열 부하식과 자멸 부하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열 부하는 공기의 에아의 중량 비열 온도 차입니다. 근데 중량은 최적 유량에다가 감마 곱한 그러니까 GA는 단위가 킬로그램 파워라고 봅시다. 킬로그램 파워다 라고 본다면은 여기다가 이거 본다면은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 만약에 Q로 나왔다. Q에 메다 3%아웃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를 메다 3승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이 당량 이게 1일 때 여기가 돼요. 1.2죠. 1.2 감마라고 하면 감마 이거를 그죠? 감마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1이에요. 항상 1개는 1.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GA 대신에 감마 Q가 됩니다. 감마 Q가 되고 뭐 정합비 온도차. 그래서 1.2가 공기의 비중량이죠. 0.14가 비열이고 Q 델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SI 단위에서는 질량 곱하기 비열 온도차인데 이제 질량은 밀도 곱하기 이게 밀도가 되는 거죠. 질량일 때 이게 M일 때는 이게 밀도가 되는 거죠. 로가 되는 거죠. 값은 똑같아. 1.2로 밀도나 비중이나 같다. 단 밀도는 SI 단위 밀도고 비중량은 공학 단위 밀도일 때 그 값이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를 묶어서 이거를 0.29라고 그랬고 예전에 이걸 1.21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킬로줄 퍼 메다 3승 K에서
용적비열, 이것도 뭐 예전에 뭐 킬로칼로리 메다 3승 도시 이렇게 해서 뭐 최적비열 이렇게 해서 뭐 부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1.2 곱하기 1.5 이런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한 값으로. 자멸부하는 이 공기의 수증기, 이 가습이나 제습을 위해서 필요한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이 가습이나 제습량입니다. 요 값이. 그죠? 항상 가습기나 제습기에 어딘가 델타 X, 외기를 극간풍이랄지, 그러면 실내외 절대표차에다가, 극간풍량 하든가, 어떻든 요 값이 바로 수증기 양이다. 요 값이. 수증기 양이다. 수증기 양에다가 자멸, 증발 자멸, 응급 자멸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GA가, 감마 Q가 GA, 중량 유량이고, 이건 최적 유량이니까 비중량 곱했죠. 그래서 5F7 1.2, 이거 뭐 많이, 요 두 개 값을 720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학 단위에서. 그 다음에 S사 단위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습량이나 제습량, 질량 유량입니다. 가습량. 이건 공기 유량이고, 요거 하면은 이제 수증기를 가습하거나, 물을 가습하거나 수증기가 제습되거나 하는. 그래서, MA가 로큐니까, 감마는 2501이죠. 597, 즉, 0도씨 자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자멸 부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습공기 엔탈피는, 이것도 습공기라고 하는 것이 습공기는 건조공기가 대부분이고 수증기가 일부가 있는데, 그래서 습공기 엔탈피는 여기서 요 단위 보세요. 이렇게 요 단위 있는데 1 프라임 한 게 킬로그램 퍼스 1 프라임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킬로그램 퍼스 드라이예요. 건공기 중량을 말합니다. 킬로그램 매스 이렇게 하는 것은 킬로그램 매스의 드라이예요. 그러니까 건공기 질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공기 질량이나 건공기 중량당 열량이에요. 우리가 습공기 엔탈피는 습공기 1kg당 열량이 아니라 건공기 1kg당 건공기 1kg 있으면요. 요거는 아주 조금 있어요. 절대수도 Xkg 있는데 그럴 때 습공기는 1 플러스 X kg이죠. 그래서 건공 1kg당 습공기 1 플러스 X kg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엔탈피도 건공 1kg에 대해서 습공기 엔탈피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공기하고 수증기 엔탈피를 관계되니까 건공기는 0도씨 건공기가 엔탈피가 제로고요. 엔탈피가 제로고 수증기는 0도씨 물의 엔탈피가 제로기 때문에 몇 도시, T도시에 대해서 T도시 공기, T도시 수증기고 T도시 습공기가 되겠죠. 온도는 똑같으니까. T도시 건공기의 엔탈피는 그러니까 T도시 건공기 엔탈피, T 공공기 엔탈피는
비열이 0.24로 하면은 0도씨가 제로니까 0.24 곱하기 20도씨는 곱하기 20이고 T도씨는 T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T도씨 수증기 엔탈피는 0도씨 물이 제로니까 0도씨 물을 0도씨 수증기를 만들 때 들어간 열량이 597이고 거기다가 0도씨 수증기가 이제 T도씨 수증기를 할 때 들어간 열이 0.441T이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의 엔탈피다. 그러면 습공기 엔탈피 이 두 개를 더한 건데 얘는 1kg, 얘는 Xkg이죠. 1은 곱하는 거니까 더한 것이 바로 요 습공기 엔탈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공학단위고 SI 단위는 0.14 때문에 1.01이 되고 597에다가 이제 다 4.19를 곱하세요. 그러면 2501이고 여기다 4.1 곱하면은 1.85 그래서 이게 SI 단위인다 해서 SI 단위 이 값이고 공학 단위 이 값이 된다 하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성질의 종류는 지난번에 좀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비중량은 볼륨의 웨이트다 이렇게 되고 한번 얘기를 이거는 전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냐 하면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했냐면은 W는 mg에서 양쪽을 볼륨으로 나누면은 이게 감마고 감마는 로 g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물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비중량이 1000이다. 1000 그리고 G는 9.8이죠. 그 다음에 밀도는 그러면 이 등식이 맞으려면은 수식적으로 1000이 돼야 되고 9.8 나눠줘야 되고 킬로그램에다가 세크 자승의 퍼 메다 사승 이게 된다 그랬죠. 이게 킬로그램이 다 뭐예요? 중량이 비중량이니까 중량이 무게 퍼스죠. 그래서 이거는 공학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공학단위 비중량, 공학단위 밀도. SI 단위에서는 밀도가 물이 1000이에요. 1000.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메다 3상 1000이죠. 9.8 메다 퍼세크 자승은 그대로고 곱하면 9,800이 되죠. 킬로그램 메다 퍼세크 자승이 뉴턴이니까 메다 3승이 된다. 이게 SI 단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이해되죠. 물에 대해서 했지만 이거 물 말고 공기든 뭐든 공학단위 이게 공학단위 이게 요걸 말하죠. 요 단위 말하고 S 단위는 요 단위 말하죠. 그죠? 밀도 로는 공학 단위는 요 단위를 말하고 S 단위는 요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런 단위다. 그래서 물은 이제 1000이 되고 여기는 그죠? 여기는 9,800이 되고 1000이 되고 9,800이 되고 공기는 1점이 되고 1.9.8 되고 공기일 때는 밀도는 물일 때는 요거고 또
SI 단위에서는 1000이고, 그죠? 1도가. 공기일 때는 1.2 나누기 9.8이 되고 1.2 되고, 그죠? 이해하겠죠? 저번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비체적은, 역수예요, 역수. 그냥, 보겠습니다. 비체적은, 최적을 중량으로 나누든, 최적을 질량으로 나누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최적을 중량으로 나누거나 질량으로 나누면은, 어떨 때는 이거, 어떻게 이거냐. 헷갈리니까, 최적을 중량으로 나눌 때는, 공학 단위에서만 써야 되고, 정의 되고, S 단위는 쓰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SI 단위에서 쓴다고 해서 체적 단위 중량이 되고도 SI도 체적 단위 중량이니까 최적은 메다 3승이고 중량은 뉴턴이다. 이런 단위 이거는 이렇게 SI에서 써버리면 이거는 언뜻 보면 그렇듯한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단위를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나오는 순간, 물론 이게 없을 때, 요 정의가 없고 요거만 있다면 이걸 당연히 쓰겠죠. S단위. 근데 이미 S단위에서는 S단위 나름대로 자기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가 있죠. 질량당 최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량당 최적하고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건 존재할 수 없고. 마찬가지, 이 비최적도 질량당 최저로 정의된 공학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나도 하고 싶은데 최적이 메담승이고, 질량이 킬로그램, 세크 자승포 메다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메다 4승에다가, 킬로그램, 세크 자승,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당연히 이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이런 개념의 단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제 막 헷갈려. 이것도 존재하려고 이것도 될 것 같거든. 이 개념을 모른다면 될 것 같거든, 막 이게.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부터 단위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오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단위가 혼돈이 오면은 공부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게 이해 안 되면은 그럴 수 있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 하기 싫죠, 공부를.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비중은 이제 4도씨 물의 1이고요. 4도씨 물 무게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인데, 가스 비중도 있습니다. 가스 비중은 공기를 1로 해서 한 거고, 액 비중은 물을 1로 해서 한 건데, 물이 1이죠. 그래서 원래 단위가 없지만, 저는 예고 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단위 조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중도 단위를 붙여야 됩니다. 제 강의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붙여야 되냐.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아니지만, 비중도 중량 나누기 부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이거하고 이거는 그럴듯한데,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원래 비중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지만, 제가 강의를 제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볼륨과 웨이트인데, 그래서 물은 비중이 지금 1입니다. 1kg per 리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kg 퍼스로 퍼스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9.8 뉴턴 퍼 리터가 되느냐? 이런 순간에 이게 그러면 9.8 뉴턴 퍼 리터가 될 수 있죠. 해당당이 없다는 말 뭐냐? 이거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아. 이것만 존재해야 된다. 공학 단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SI 단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학 단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쓰고 SI 단위에서는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쓰지 말고 이쪽이 있다. SI 단위에서는 질량이 킬로그램인데 공학 단위구나. 공학 단위 질량은 어때요? 킬로그램 세크 퍼 메다인데 메다 함수이다. 킬로그램 세크 자승 퍼 메다 사승이다. 이런 단위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위. 절대로 안 된다. 요것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 중요한데 이게 두 개 다 단위가 존재하는데 비중은 이 단위는 공학 단위에서만 이 단위는 SI 단위에서만 성립된다. 이렇게 하면은 단위 조작으로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요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산수갑산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모든 공식들을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해야 되니까. 분자량도 지적을 하니까 분자량도 최적당 중량 몰수가 최적이거든요. 최적당 질량인데 그럼 뭐냐 똑같은 개념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나 비중이나 뭐 분자량이나 뭐 비중량이나 뭐 밀도나 요 네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이 같아. 근데 뭔가 달라. 그 뭔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몰 최적분의 중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증기 같은 경우는 H2O. 분자량은 기체일 때만 성립됩니다. 액체나 고체에서는 그 분자량 이 개념이 성립 안 돼요. 물론 액체나 고체에도 분자량이 있지만 분자량을 통해서 밀도나 비중량과 연결되는 것은 기체입니다. 얘가 분자량이 18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8g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얘기예요. 1몰이라는 얘기예요. 18g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란 얘기예요. 18g이 0도 실기압 STP 상태, 노멀 상태로 0도 실기압에서 22.4 리터라는 얘기예요. 0도씨 1기압에서 노멀 리터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18kg을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1000리터가 22.4, 1000리터가 메다 삼승이거든요. 근데 영도 실기압이니까 노멀. 여기까지만 와도 거의 뭐 밀도나 비중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게 바로 밀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분자량인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혹은 18kg이었을 때는, 몰의 1000배가 킬로몰이죠. 킬로몰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된다. 근데, 이것 또한, 비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비슷한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없다 이거야.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생각하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없다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절대 나와서 안 된다. 나와서 안 된다. 즉 SI 단위에서도 킬로그램 포스 개념이 돼서 그 뉴턴 퍼 킬로몰이 돼서는 안 된다. SI 단위에서 중량을 쓰면 안 된다. SI 단위에서는 이렇게만 정의되라. 이렇게만 반드시
S단에서는 이렇게만 정의했어야 되고, 공학단에서는 이렇게만 정의해야 돼요. 이쪽에다 강요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의하라고. 액비중 마찬가지. 공학단에서 이렇게만 정의해서 쓰시고, S단에서 이렇게만 정의해야지. 예, 여기다가 이걸 요구할 수 없어요. 비체도 마찬가지. 공학단 이렇게 정의하고, S단에서 이렇게 정의해야지. 야, 중량한 체제니까, S단에 너도 중량한 체적으로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S단에는 질량으로. 자기가 질량이 기본단위니까 자기 자식을 쓰겠죠. 요 개념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또 공식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위 체계가 이해 안 되면은 공식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외워야 돼. 모든 그냥 공존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에서 해방되려면은 이러한 단위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강도 성질과 관계의식은 아까 간만은 오지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고, 이건 어려우신 분이 없겠죠. 간만은 오지는 다 아시는 거고, 그죠? 간만은 오지. 그래서 공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1.2kg/m 3승이면은 이건 어때요? 9.8이니까 요거는 1.2 나누기 9.8에다가 kg 세크자 승포 m 4승이 돼야지 자부가 딱 맞고, 밀도를 1.2로 한다면은 9.8이니까 얘는 1.2 곱하기 9.8이다. 공기를 가지고 봤을 때 한번 킬로그램 매스죠. 이게 매스니까 이거는 공학단위고, 이거는 S 단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밀도니까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가 변하고 지구를 떠나서도 나의 밀도는 안 변합니다. 다만 나의 비중량이 변하고 나의 무게가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요거가 뉴턴이니까 뉴턴법의 함수입니다. 공기의 공학단위 비중량, 공학단위 밀도, 공기의 S단위 비중량, S단위 밀도가 됩니다. 간만 로지는 공학단위하고 S단위하고 공학단위에서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비체적이 감마 역수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물 가지고 볼까? 물이 여기에, 물은 어때요? 비중량이 1000이죠. 1000분의 1이 비체적이 된다. 감마 역수가 되는 것은, 감마가 S사 단위에서는 9800이었죠. S사 단위에서는. 이거를 뒤집는 게 아니라, 공학 단위 비중량을 뒤집어야지, SI 단위 비중량을 뒤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식은 SI 단위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학 단위에서만 성립되는 식이 된다.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또, 이 비체적이 로분의 1이 됐다. 그래서 로가 이제 1000이면 1000분의 1이 됐다. 비체적이. 이것은 이 로가 SI 단위 밀도가 돼야 돼요. SI 밀도가. 그래서, SI 밀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SI 단위에서만 성립된다. 이거죠. 간만은 1000S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수은의 비중이 13.6인데 여기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133600인가? 이게 이럴 때는 요 단위가 반드시 kg per 뭐가 돼야 돼? 리터가 돼야 돼요. 얘 단위라고 하면 돼요. 얘는 천이라는 것은 무슨 단위일까요? 리터를 없애고 얘 함식이라는
어떤 당량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따가 없어지면서 얘 단위는 kg per 메다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해되나 모르겠네. 그러면 결국은 이 kg은 중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 단위에서 해도 되고, 만약에 SI 단위에서는 이게 질량이니까 SI 단위에서는 13.6이 뭐가 돼요? kg per 리터인데 이거는 퍼스고 매스가 되겠죠. 그럴 때 1000을 곱하면 리터 per 메담승이고 이거는 13600 kg per 메담승인데 이거는 퍼스고 매스니까 이거는 SI 단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세히 요 1000S 할 때 이거는 공학 단위에서만, 요거는 SI 단위로 성립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죠. 단위 조작을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중의 단위가 없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식은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고서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죠. 근데 비중의 단위가 kg per 리터라고 하는 퍼스, 매스, 이런 단위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1이죠. 단위 조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압 표준대로 다 아시겠죠? 760ml 수온이 표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이렇게 좀 곱하기 13.6 하면 미리 에코가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표준대기압 넘어갈까요? 이런 것들은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하기도 그렇네. 그래서 어쨌든 완전 진공에 비해서 표준 대기압은 수은주 760ml 수은을 올릴 수 있는 압력이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1013이 아니라 10332 계산기 누르면 이게 될까요? 미리 에코가 되는데 10332 미리 에코는 kg per 스퀘어 메다나 똑같다. 그러니까 1mm 에코는 1kg per 스퀘어 메다다. 이게 왜 되느냐 할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해요. 물이 있어도 물 속에 1mm 얼마 안 돼 아주 작은 1mm를 들어갔을 때 이 압력은 이 면적당 가로 세로 1m당 요 무게가 1kg란 얘기예요. 100m cm 100cm당 100 곱하기 100이 어때요? 100 곱하기 이 0.1cm죠. 0.1하면 1000cm 삼성이니까 1000cc니까 1000g이 되고 1kg이 되죠. 이 무게가 1kg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1mm 했고, 이렇게 1mm, 이 되는구나. 그냥 알아야 돼, 이거는. 이게 왜 될까?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1mm 압력을 하면 1kg가 되는, kgm/m가 되는데, 왜 될까가 뭐예요? 왜 될까? 해야 돼요. 바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하면은 9.8이니까, 이게 101325, 킬로그램 없어지니까, 뉴턴 퍼 메다승이 파스칼이죠.
10132호 파스칼이 됐다. 점을 여기 찍으면 101.3 킬로파스칼. 대기압이 약 101.3 킬로파스칼이다. 킬로파스칼은 헥토파스칼은 같다.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네. 헥토파스칼 여기네. 킬로는 1000이고 헥토는 100이니까 킬로는 1000이고 헥토는 100이니까 1013이 되겠죠. 그죠? 얘는 킬로는 1000이고 헥토는 100이니까 10만큼 차이 나잖아요. 메가는 1메가는 1000킬로니까 이게 되고, 그죠? 1메가가 1000킬로니까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눈으로 봐도 되고. 미리바, 이 말은 헥토파스칼과 미리바는 같은 단위입니다. 1헥토파스칼과 1미리바는 같다. 그러니까 1바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냥, 100파스칼과 헥토가 100이니까, 미리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바가 같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합기압은 1이고, 게이지, ATG는 게이지압입니다. ATA는 앱솔루트고, 공합기압은 1.0332 하지 않고 대략 1로 잡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